안녕하세요. 시와병원을 소개합니다. 시와라디오 DJ 김세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사연도 신축 시와병원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연 바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와라디오를 통해 시와병원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남편 직장 문제로 이번에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낯선 곳이라 적응도 어렵고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론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 혈관에 문제가 생겨 시와병원에 방문하게 됐어요. 시와병원 외관에 보면 심내혈관센터라고 크게 적혀 있잖아요. 큰 수술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복잡한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병원에 오래 머물지도 않고 금방 퇴원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시와병원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진답니다. 금방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시와병원 건물을 보면 심내혈관센터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센터 김기찬 과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 유튜브 스타잖아요. 시와병원의 스타 얼굴 맞죠? 이제는 이분이 빠지면 서운합니다. 저희 시와라디오의 안방마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PI 김영진 실장님 또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와병원 PI 실장 김영진입니다. 심혈관센터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생활 자체가 되게 세구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리고 부정맥 같은 여러 가지 심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라디오에 시와병원 그 심혈관센터 관련된 사연이 왔잖아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를 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을 치료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 시술을 하는 방법,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대부분 했다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시술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 같은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 조용 기계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조그만한 혈관을 통해서 심장의 혈관에 관이 도달하게 되고 그 관을 통해서 심장의 좁아진 부위를 확장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인 시술적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심장 조형 시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시술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검사 시간은 준비 시간까지 다 해서 한 30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시술을 만일 한다 하더라도 보통 1시간에서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시술이지만 반대로 심장 시술을 한다는 위험한 시술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이후에 환자가 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흥시 최초의 심혈관 조형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와병원의 보물인 우리 과장님께서 시와병원 심혈관센터 자랑 좀 화끈하게 해주시죠. 저희 시와병원의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몇 달 전까지 대학에서 심혈관 질환들을 다뤘던 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한 5,000대 이상의 충분한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했던 분들로 의료진들이 구성되었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환자를 처음 진단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 그리고 퇴원 이후에 환자분의 어떤 추적 검사라든지 이런 치료까지도 모두 다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게 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한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환자분의 어떤 의료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환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 담당 선생님이 책임을 져주니까 훨씬 든든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드라마 광이에요. 근데 드라마에 막 단골 출연하는 장면이 이렇게 심장에 충격이 와가지고 했다가 약을 딱 먹으면 바로 좀 호전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심증은 이제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아예 꽉 막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드라마 배우들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심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엔티지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불과 1, 2분 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될 게, 이런 협심증 같은 경우는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약의 효과가 있지만,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아예 막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 협심증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지지만,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그런 약을 먹은다 하더라도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좀 잘 보면 어떤 분들은 약을 먹다가 쓰러지시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네.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설명이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괜히 시아병원의 스타가 네, 아니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심혈관 센터에서 기억나시는 그런 특별한 환자라던가 그런 에피소드가 따로 있을까요? 모든 기억에서 첫 번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심혈관 센터가 처음 생기어서 혈관 조용실이 처음 생겨가지고 처음 봤던 심근경색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심혈관 센터는 물론 의사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혈관 조용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응급실, 중환자실, 이러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 같이 일들을 해서야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심혈관 센터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오늘 이 시와라디오 3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심혈관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 끝으로 환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혹시나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숨차거나 같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증상들을 호소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심혈관 센터는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환자분들의 응급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계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센터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을 맡길 수 있느냐,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우리 심혈관 센터 과장님들과 심혈관 센터의 일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면, 제 가족의 만약에 혹시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와병원 심혈관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족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시와병원. 확 와닿네요. 와. 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김기창 과장님, 김영진 실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와병원이 시민들의 더 든든하고 건강한 이웃이 되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시와병원을 소개합니다. 시와라디오 11.29MHz. 다음 편에 더 건강하고 든든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는 DJ 김세희였습니다.